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서로 일치해야만 합니다. 그 바른 과학이 바로 창조 과학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떠나실 곳은 어디냐 하면 노아의 홍수의 축소판과 같은 그런 규모로 일어난 홍수 사건이 전개됐던 미줄라 홍수라 하는 그 홍수 지역 그랜드 쿨리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지구의 역사를 연구할 때는 지층과 화석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연구를 하는데, 근데 이것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노아의 홍수와 같은 격변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층과 화석을 연구하는 그런 사고의 그런 연구 방법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을 거 아니냐. 옛날이라고 해서 특별히 무슨 색다른 일이 일어나겠냐. 그저 비슷비슷한 일들. 현재 우리 지구는 조용한 편이니까 비교적 그런 일들이 되풀이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 그러냐면 동일 과정설이라고 그래요. 같은 과정이, 동일한 과정이 반복되어 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실 1800년도 초반 그때까지는 대다수의 지질학자들이 바로 노아의 홍수에 의한 지층 화석으로 해석을 했었어요. 말하자면 격변설로 해석을 했었어요. 근데 1830년도 그 무렵에 찰스 라이엘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바로 동일과정설을 주장을 한 거예요. 그 전에도 물론 있었지만은 이분이 이 학설을 많이 퍼뜨리는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지질학자들의 생각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작은 사건이 되풀이된 것으로 그렇게 지질학자들이 연구를 하니까 지구의 나이를 길게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찰스 다윈의 영향을 미쳤어요. 찰스 다윈은 우리 지구상에서 생존하는 이 생물들 원래는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닐까. 그래서 조금씩 진화돼 가지고 어떤 것은 개가 되고 어떤 건 고양이가 되고 뭐 어떤 건 사람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갈라져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쉽게 발표는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질학자들이 노아의 홍수로 지층 화석을 해석을 했었거든. 근데 바로 그 찰스 라이엘이라는 분이 아니다. 이거는 오랜 세월을 두고 천천히 쌓여진 거다. 이런 주장을 펴기 시작하고 지질학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용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윈이 바로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써서 진화론을 세상에 널리 퍼뜨리게 된 거예요. 다윈의 진화론을 낳게 한 것은 결국은 동일과정설이라는 노아의 홍수를 생각지 않고 천천히 쌓여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지질학적인 이론이 바로 이 진화론을 낳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의 탐사 여행을 통해서 봤지만 천천히 쌓여진 게 아니라 격변적인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걸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결정적으로 이 동일과정설이라는 이 학설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깊은 수직 절벽이 만들어졌다는 거. 여기가 평지인데 돌들이 많이 널려져 있어요. 이건 왜 여기 있냐 이거지. 직경이 한 10m씩 되는 웅덩이가 여기저기 파져 있어. 바로 결정적으로 이 동일과정설이라는 이 학설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미줄라 홍수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이 홍수가 일어난 지역이 바로 서북부 지역. 네. 그러니까 이 지도상으로 보면은 워싱턴주, 오레곤주, 그 옆에 아이다호, 몬태나주가 있는데, 네, 요 지역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지금 미국은 훨씬 여기서 보시는 그 사진보다도 큰데 지금 서북부 지역 일부 지역만 나타낸 거예요. 네. 거기 그 하얗게 위에 표시된 부분들이 있죠. 네. 여기에 바로 과거 빙하기 때 빙하가 내려왔던 그 영역을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은 뭐 빙하를 찾으려면 알래스카를 가야 되거나 북극 뭐 이렇게 아주 북쪽으로 많이 가야 돼요. 네. 그러나 빙하기 때에는 이 빙하가 좀 더 남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워싱턴주 이런 데까지도 이렇게 내려온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홍수가 어떻게 일어난 거냐면요, 이 빙하기 때 빙하가 내려오면서 몬태나주에서 흐르던 강물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형성이 됐겠어요? 거대한 호수가 형성이 된 거죠. 근데 이 호수가 이 빙하가 이 호수를 막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이 빙하가 갈라지면서 터졌어요. 뚝이 무너진 거지. 그래서 이 거대한 호수의 물이 쏟아져 가지고 이게 워싱턴주, 오레곤주를 휩쓸고 태평양 바다로 빠진 그런 홍수가 바로 미ዙ라 홍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거대한 아주 대단히 큰 홍수예요. 이게 지금 우리 인류가 사실로 밝혀낸 홍수 중에서 최대의 홍수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홍수는 너무 작은 것들이에요. 비가 와가지고 뭐 강물 범람하고 뭐 이런 것만 봤으니까 전 지구적인 홍수 그러면 너무 우리의 그 감각과 경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중간 사이즈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징검다리를 할까? 네. 이렇게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요. 이런 큰 홍수도 있을 수 있구나. 옛날에는 지금과 다른 상황들이 전개됐었구나. 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홍수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휩쓸고 지나간 부분들에 깊은 골짜기들이 만들어졌어요. 네. 이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이 계곡이 넓이가 우리 한반도 넓이쯤 될 거예요. 그만한 넓이를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겁니다. 네. 그 계곡들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엄청난 규모입니다. 네. 그 밑에다가 도로를 냈잖아요. 네. 거기 차 지나가는 게 조그맣게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 계곡이 얼마나 크겠어요. 네. 그리고 양쪽에는 수직절벽이 나타나 있고요. 네.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평균 높이가 절벽의 높이가 300m나 돼요. 네. 그러면 넓입니다. 근데 이런 게 하나가 아니라 거미줄처럼 있다니까요. 네. 그런데 묘한 것은 여기에는 물이 흐르질 않아요. 저기 물이 있긴 있는데 저건 강물이 아니에요. 저거 호수예요. 호수. 깊이 파였기 때문에 지하수가 흘러나와가지고 호수를 이루고 있어요. 어떤 데는 물이 없어요. 말라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한 군데만 그 일부 지역만 콜롬비아 강이라는 데가 지나가는데 나머지는 물하고 관련이 별로 없어요. 흐르는 물하고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흐르지 않는 계곡을 뭐라 그러냐면 물이 흐르지 않는 계곡을 쿨리라 그래요. 네, 물이 흐르는 계곡은 보통 밸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쿨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여러 개의 쿨리가 있는데 그중 제일 큰 쿨리를 뭐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겠어요? 그랜드 쿨리. 네. 그랜드 캐년이 있는 것처럼 네. 바로 지금 보시는 이것이 그랜드 쿨리입니다. 네. 근데 이와 같은 지형이 왜 만들어진 것일까? 이것을 과학자들이 전에 많이 관심을 갖고 연구들을 하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분들은 생각이 그냥 현재 진행되는 일들 요걸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질 못해요.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뭐 강물들이 옛날에 거기 흘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파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에 그 암석들이 뭐냐 하면요,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암석이에요. 이름 알아요 혹시? 현무암. 네, 현무암. 시커먼 암석. 그래서 현무암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도 그 암석이 있습니다. 네, 옛날에 그 용암이 얼마나 많이 흘러나왔는지요. 여기는 그냥 강물처럼 흘러나온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는 어떻게 흘러나오냐면 땅이 갈라진 틈을 통해서 해일처럼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한반도 넓이만큼의 땅에 2,000m 정도의 용암이 쌓여가지고 현무암층이 2,000m나 돼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좀 높은 고원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콜롬비아 고원이라고 불러요. 딱딱한 현무암 안반이에요. 안반인데 이와 같은 계곡을 만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강물들이 흘렀다면은 얼마나 오래 파내려갔을까요? 그렇게 천천히 파내려간다면 마르고 닳도록 파내려가니까 오랜 세월이 걸려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빙하가 아닐까, 빙하기 때 빙하가 지나간 자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빙하가 지나간 흔적을 조사해 보니까 이 쿨리들 이 지역까지 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빙하도 아니지. 그런데 바로 이분의 이름이 브레츠라는 분이에요. 브레츠 박사. 이분이 지질학자인데 이분은 다른 생각을 가졌어요. 이 지역을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천천히 느린 속도로 흘러가는 이 뭐 강물 이런 걸로는 만들어질 게 아니에요. 우선 첫째로 깊은 수직 절벽이 만들어졌다는 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강물이 어떻게 이렇게 수직 절벽을 만들어요? 저기 사람이 있네요. 이게 얼마나 깊은지 짐작이 되시죠? 물이 안 흘러요. 좀 고여 있는 물이에요. 또 뭐가 있냐면요, 높은 데서 내려다 보니까 땅이 이렇게 생겼어. 요거 뭐 같아요? 물결무늬예요. 거기 자세히 보면 뭐가 지나가지요? 사진에. 차가 지나가는 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물결무늬는 강변이나 뭐 해변, 여기 뭐 여적히 있는 거 조그만 거잖아요. 이거는 큰 언덕과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보면 언덕인가 보다 이러고 지나가. 근데 항공사진을 찍거나 이러면 이게 물결무늬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지. 또 한 가지는 여기가 평지인데 돌들이 많이 널려져 있어요. 이게 왜 여기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돼. 산 비탈에 있다면 뭐 거기서 굴러 떨어졌다 그러겠는데 이건 평지예요. 근데 막 여러 개가 널려져 있다고. 특히 어떤 거는 이 암석은 여기서 보는 암석이 아니에요. 그 암석은 좀 흰 편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왜 여기 있냐 이거지. 그리고 또 이 현무암 표면 위에 아주 큰 웅덩이가 파졌어요. 직경이 한 10m씩 되는 웅덩이가 여기저기 파져 있어. 근데 이거는 물의 작용으로 이런 걸 파지 않아요. 근데 왜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분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것은 대홍수에 의한 결과이다. 그거를 1927년도에 지질학회에서 처음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홍수가 이건 휩쓸고 지나간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친구 또 노아의 홍수 얘기하네. 이미 지나간 거. 이렇게 다 비난을 하고 결국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분은 실망하지 않고 그 이후로 30년을 무려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증거들을 수집하고 논문 발표하고 계속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굴복을 했어요. 인정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홍수는 공인된 역사적 사실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물의 힘이라는 게 정말 보통이 아니에요. 유속이 아주 빠를 경우 회오리처럼 막 움직이면서 소용돌이가 일어나 쪼갠 거 들어가지고 막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바로 그런 깊은 계곡들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주장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믿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있었냐 하면은 그 물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물이 그렇게 많은 양의 뭐 한 수심이 한 300m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양의 물이 휩쓸고 지나갔을 거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 물이 어디서 왔냐 이거지. 근데 이분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몰라도 증거가 있다 이거지. 과정은 모르지만 하여간 이건 홍수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난 홍수라고 본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요. 또 한 가지는 아니 물이 아무리 홍수물 세게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 단 며칠 동안 그 며칠 동안에 어떻게 300m 깊이의 계곡이 만들어지냐 이거야. 물이 말랑말랑한 그 물이.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부인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 물의 원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빙하가 내려오면서 몬태나주에 흐르던 강물을 막아가지고 큰 호수가 형성이 됐던 거예요. 거기 가니까 미줄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몬태나에 분지 형태로 돼 있어요. 주변에 산이 있는데 산등성이에 줄무늬들이 있어. 거기 호수가 형성됐던 자국이에요. 그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가 빙하가 지나갔구나. 여기 호수가 형성됐다. 이 빙하가 댐 막았구나. 근데 이것이 균열에 의해서 붕괴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빙하는 사실 이게 울퉁불퉁한 땅을 움직여 내려와야 되고 꾸불꾸불 가야 돼요. 고체로 된 것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깎이고 이렇게 깨지고 뭐 막 균열이 생겨요. 그 뒤로 물이 스며들면서 자꾸 통로를 넓혀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붕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의 원천을 밝혀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물이 짧은 시간 동안에도 암석들을 얼마든지 깨트리고 빠른 속도로 침식을 일으킨다는 원리가 발견이 됐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 물이라는 것이 뭐 쭉 가시히 이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울퉁불퉁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동을 치면서 홍수 때는 지나가게 돼요. 그러면 속도가 느릴 땐 문제가 안 되는데 유속이 아주 빠를 경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빠르냐 하면요, 고속도로를 차가 달리는 속도, 그 정도로 빠르면 물이 가는 방향들이 제각기예요. 그러면 물이 갈라져요. 갈라지면서 여기에 진공방울이 생겨요. 순간적으로. 그랬다가 그 방울이 다시 없어져 버려요. 없어질 때 충격파가 생기면서 바위들을 쪼개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어떤 일이 또 생기냐 하면은 회오리처럼 막 움직이면서 소용돌이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그 공기 중에서도 소용돌이 일어나는 거 알죠? 미국은 땅이 크다 보니까 바람도 세.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토네이도. 이 토네이도는 힘이 아주 세요. 이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 차도 들어올려요. 차가 날아간다고. 그럴 정도니까 이 물이 돌면 바위를 들어올려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진공 방울이 생기는 것, 이게 찌부러들면서 막 쪼개지, 이건 돌지, 쪼갠 거 들어가지고 막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석들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식으로 쪼개져 가지고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에는 이런 일이 안 생겨요. 근데 속도가 빨라야만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일이 어느 때도 생기냐 하면요, 우리 배 추진력을 일으킬 때 그 프로펠러 스크루가 돌아가잖아 이거. 거기서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스크루를 보면은요, 이렇게 쇠가 깨져. 쇠가 이게 물에 의해서 이렇게 부스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겨요. 또 어떤 일이냐면요, 이게 지금 댐이에요.
이거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그랜드 캐년 부근에 글렌 캐년 댐이라는 게 세워져 있어요. 여기 그랜드 캐년으로 들어가는 그 콜로라도 강을 막아서 댐을 만든 거예요. 상류 쪽에다가. 그런데 이 물이 많이 차서 특히 이제 홍수 때문에 물이 많이 높아지게 되면은 댐의 붕괴 위험이 있어요. 압력이 커지니까. 그래서 이 댐 속에다가 뭘 만드냐 하면은요, 큰 관, 콘크리트 관을 묻어가지고 물을 빼낸다고. 그래서 수위를 낮춰요. 그런데 이 물이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오거든. 근데 콘크리트 관이니까 울퉁불퉁할 수 있겠죠, 면이. 그러다 보면 요 현상이 생겨. 물이 갈라지는 현상.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렇게 됐어요. 이 사진 보면요, 콘크리트 관인데, 철근 넣은 콘크리트 관인데 다 깨졌어, 밑에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암반까지도, 암석까지도 다 깨버렸어요. 보통 이 댐은 든든한 암반 위에다가 짓거든요. 그것까지 다 깨가지고 그 밑에가 그냥 다 비어버린 거예요. 거기 수리하러 들어간 사람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지. 근데 이것은 평상시에 안 생기고 대홍수가 일어날 때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수물이, 그 호수가 그냥 댐이 붕괴되면서 이렇게 여러 줄을 지나오면서 대홍수를 일으킨 결과 바로 그런 깊은 계곡들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브레츠 박사 이분은 나중에 지질학계에서 수여하는 가장 큰 상을 받았어요. 나중에 모두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신격변설이라고 해가지고 이 격변설이 좀 부활되고 있어요. 이분의 공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을 기리는 그 기념비가 이 그랜드 쿨리 옆에 만들어져 있어요. 이 기념비에 쓰여진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브레츠 박사가 참 참을성 있게 우리에게 지난 과거에 우리 지구의 역사에 큰 격변적인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다. 그 공로로 이거를 만들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증거들을 직시했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이 미술라 홍수에 의해서 일어난 요 지형들을 잘 관찰해 보면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것이 발견될 경우 이 미술라 홍수하고 관련이 없는 딴 지역에도 같은 지형이나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면 거기도 홍수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미술라 홍수가 지나간 자리에 저런 게 또 있어요. 저거 뭐가 좀 삐죽삐죽한 게 있네요. 저게 뭔지 가까이 좀 가볼까? 돌기둥이네요. 이 현무암들은 뜨거운 용암이 흘러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식을 때 수축되면서 쪼개져요. 근데 기둥 모양으로 쪼개져요. 이걸 바로 주상절리라고 그래요. 주상절리. 그런데 이 현무암, 이 주상절리가 땅 속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이 지역은 다 날아가 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고 한 줄만 병풍처럼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늘로 솟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게 다 위까지 모두 다 현무암으로 채워졌던 거예요. 근데 다 홍수 때 떠내려가 버리고 바로 미술라 홍수. 그리고 요거 한 줄만 땅 속에 남은 것들이 지금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 물의 힘이라는 게 정말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제주도의 정방폭포예요. 정방폭포 보면 거기도 주상절리가 있어요. 규모가 좀 작긴 하지만. 그런데 여기는 그 밑에 돌멩이들이 많죠. 왜냐? 이거는 현재 진행되는 풍화 침식으로, 파도의 침식이나 풍화 이런 것들로 바위들이 쪼개져서 떨어져 있어요. 그거 보면 요거는 현재 진행되는 것이 만드는 지형이다. 그 절벽을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런데 이 지금 워싱턴주에 있는 여기는
그 밑에 없어. 별로 없어. 그 큰 바위들이 다 없어졌다는 걸 설명할 정도의 부서진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여기 그 계곡들 보면은 깨끗하죠, 이거.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해주냐면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홍수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채워졌던 거 어디로 갔냐? 이게 깨져가지고 멀리 떠내려가서 그 유속이 느려지는 데다가 떨어뜨려 놨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거는 이렇게 큰 것까지도 이렇게 널려진 것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우리는 노아의 홍수에 많은 증거들을 봐왔습니다. 이제 믿으시는데 문제 없죠? 그렇게 잘 믿으시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다 사실이 기록이 된 거다. 오류가 없다. 그 성경의 진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자. 그런 열정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